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던 만큼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간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결코 시장은 좋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지수 자체는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지만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2차원지 관련주도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반도체처럼 크게 밀린 종목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1조 원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그래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5조 원까지 내려왔어요. 5조 1000억.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저조한 거래대금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래대금이 훨씬 줄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오늘도 외국인의 8천원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9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어제 매수 규모만큼 거의 비슷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또 LG에너지솔루션, 비록 오늘 3% 이상의 낙폭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이 종목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삼성 SDS, 한국조선해양, GS글로벌, 현대미포조선, 조선주가 두 종목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에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75%, 다우지수도 0.58%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조금은 보합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 미국 증시도 오늘 밤이 이번 주 마지막 날이잖아요. 물론 국내와 달리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상승으로 갈지 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지, 그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60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상승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국내 시장도 추석이 끝나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면에 반대 움직임이 나온다면 최근의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끼리 연결하면 하나의 명확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추세 라인까지 지금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던 만큼 과연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 관전 포인트로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8%, 대만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죠. 자, 물론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급락하는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는 엔비디아의 급등과 함께 같이 덩달아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삼성전자는 3%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 9월 11일 저점, 그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4%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흐름을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겁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를 짚어보면 어제 엔비디아는 나름대로 또 1% 이상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낙폭이 나왔습니다. 거의 3.8% 급락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글로벌 랭킹이 3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하이닉스라든지 독보적인 삼성전자가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읽어볼 때는 이 세 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의 기업의 전망이 조금은 바뀐다면 괜히 다른 기업도 참조사항이 되어서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칩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와 함께 다음 분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조한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두 단계 하향 조정했고, 또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67달러로 크게 대폭 수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증권사가 이런 전망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때문에 주가에 하락이 나왔었고,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비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는 어제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만큼 한 차례 갭을 메우겠지,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별다른 갭도 없이 지금 직전 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어제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것은 우리는 앞으로 실적이 조금씩 나빠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인 반도체 관련주에 깔려있죠. 그런데 그걸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주가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흐름도 조금 더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 해석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어쨌든 3분기 마지막 무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3주 뒤에 그때 3분기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고, 물론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사업 부분별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너무 크게 우리가 걱정을 했었나? 이런 인식들이 조금은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또 빠르게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업황이 좋았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어두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그런 눈으로 찍히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을 저점으로 기회로 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연 주가가 올라갈지 말지 너무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어두운 전망들이 과연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또 3주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차원지 관련주도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삼성 SDI는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2차원지 관련주는 제가 하반기에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만 다음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대중 견제는 지속될 것이고, 또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도 많게는 100%까지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작년 수출이 무려 70%나 증가를 했고, 또 전 세계 전기차 수출량이 있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대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반사 이익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 관련주는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 이슈도 한몫을 할 수가 있다, 이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까, 이런 부분도 연결지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2차원지 관련주 모두 시장이 좋지 못했고, 약간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이오주들, 바이오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성격을 조금은 나눠볼 수가 있겠죠. 때로는 반도체하고 또 2차전지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는 기술주의 움직임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반대로 바이오주라든지 금융주들, 이쪽은 기술주와 조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들을 조금은 이해해 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도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다들 잘 쉬시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의 코스피 데이터로 봤을 때 추석 전보다는 추석이 끝나고 나서 그때 시장 흐름은 높은 확률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사례가 많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